과거에는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상주할 정도로 숙박업소 성매매가 일상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에도 숙박업소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 성매매가 사라졌을까요? 자, 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숙박업소 성매매 현실을 봐야 할 텐데요. 과거에는 숙박업소의 성매매 여성이 상주할 정도로 숙박업소 성매매가 일상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 모든 숙박업소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이후에는 처벌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부가 성매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싹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없을 텐데 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란 단어를 들어보셨죠? 자, 부동산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이 불룩 올라오죠. 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근절시켰더니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 물론 숙박업소는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했다가 적발되면 영업 정지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숙박업주는 없겠죠. 자, 고객분들 스스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숙박업소 성매매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숙박업소 성매매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 제 생각이니까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콜걸입니다. 콜걸의 형태는 남자 혼자 먼저 입실을 합니다. 잠시 후에 여자분이 들어가는데 여자분이 들어가셨다가 나가는 시간과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남자분은 계속 바뀌는데 동일한 여성분이 패턴이 일정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숙박업소 골목을 보면 야한 사진이 있는 그 명함이 널브러진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새벽에 오토바이 탄 남자가 모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명함을 살포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전화를 해서 성매매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점에서 술 마시고 2차로 숙박업소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접대라든지 뭐 주점 갔다가 여성분과 2차로 오시는 그런 형태죠.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사지 형태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밖에 남자가 차 안에서 여자분을 기다립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때 여자분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랜덤 채팅으로 만나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조건 만남 같은 그런 형태죠. 사실 이것도 고객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채팅에서 어떻게 만나서 경로를 막 자랑하듯이 저한테 설명하셨던 분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랜덤 채팅으로 만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어플로 만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만나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퇴씨라는 고객분께서 어떤 앱에서 만났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자체를 중단하자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로를 찾아서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5가지였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콜골 형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점에서 술 마시고 2차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사지 형태로 오시는 분들, 네 번째는 랜덤 채팅에서 만나서 함께 오시는 분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어플로 만나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5가지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이런 성매매가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제 경험에 비춰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정도로 재미삼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편하게 쉬러 간 모텔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인데요. 500원 투자해서 몰래카메라를 모조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좋은 객실 입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면 침대를 이용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침대 시트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침대 시트를 교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